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토칠성 김하현 작가입니다. 김하현 작가의 동형 모의고사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제2회 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현쌤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커피 쿠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밴드로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인사 못 드린 적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쿠폰이 너무 많아서 커피숍 차려도 되겠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가로쳐 보세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가로칩니다. 뭐든지 무효나 취소는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맞았습니다. 2번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 맞았죠? 동그라미 쳐요. 거래 일반을 말합니다. 3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는지는 번이 맞았죠? 궁박만 번이죠. 나머지는 다 대리인입니다. 경솔 무경험은 다 대리인 표준입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 동그라미 쳐요. 백사조 무효는 추인 X죠. 네, 전환은 가능합니다. 5번 경매 동그라미 쳐요. 경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라 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죠. 그래서 제일 끝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틀렸습니다.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10조 1항 2항 사기 강박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110조 1항은 당사자가 한 사기 강박이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법률행위합니다. 이들이 당사자인데 갑이 을을 사기 강박해서 을이 갑에게 사기 강박 당해서 갑과 매매했죠. 그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10조 1항입니다. 한편 110조 2항은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있는데 얘들이 계약 당사자죠. 그럼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입니다. 근데 우리 병에게 사기 강박당해서 우리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당한 을은 자기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원칙 취소할 수 없죠. 이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즉 상대방 갑도 을이 당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선무죠. 보통 갑은 태어나서 매매할 때 을을 처음 받겠죠. 을이 당했다는 걸 모를 겁니다. 상소무를 원칙으로 봐서 원칙 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참 특이하게 갑이 상할수라면 그때 한해서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갑 상태에 달렸죠. 그래서 만약 갑이 상소무라면 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나를 속인 썩을 놈 병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 틀립니다. 취소 못하더라도 이 썩일 놈 병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만약에 병이 만약에 갑의 대리인입니다.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죠. 대리인은 110조 1항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한 피용자입니다. 그냥 종업원이에요. 그럼 종업원은 사장님 갑과 동일시할 수 없으니까 여기 말은 제3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리인과 단순한 피용자 잘 비교하세요. 그럼 대리인은 110조 1항으로 가서 을이 보기에 갑이나 갑대리인 그놈이죠. 그래서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입니다. 대리인이 기망, 강박 나오면 당한 놈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들리죠.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용자는 제3자입니다. 자, 2번 사기 강박 옳지 않은 거죠. 1번 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자 의무 동그라미 쳐요. 의무가 인정되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근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 의무 위반 안 했네요. 그때 부작위가 나오죠. 그때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고소는 그때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매매 목적물에 하자 동남쳐요.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동남쳐요.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 동남쳐요. 속았으니까 사기 맞죠. 사기를 이루한 의사표시 취소와 다음 하자 담보책임 동남쳐요. 하자가 있으니까 담보책임 둘 다 인정될 수 있죠. 그걸 경합한다고 표현합니다. 3번은 아직 우리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시험이 안 나왔다고 말씀드리면 그 표 펼쳐가지고 그걸 따로 공부하세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민법 총칙이 있고 담보책임은 계약법이 있으니까 두 개를 따로따로 별개로 판단합니다. 둘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4번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4번 본인의 피용자 동남쳐요. 씁니다. 제3자. 얘는 아까 제3자였죠. 만약에 본인이 갑, 피용자가 아까 병, 그럼 피용자 기망행위로 상대방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 을은 본인 갑이 기망행위를 알았는지 불문하고 들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피용자는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 강박에 들어갑니다. 근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110조 1항 당사자와 동일시합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5번 소송행위 동남쳐요. 일종의 공법행위죠. 소송행위 공법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의사표시 규정은 공법행위에 원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이무대리권 범위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이무대리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숙권행위로 정해지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이무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 동남쳐요. 수령 대리권 포함합니다. 즉 대리인은 말을 하면 듣기도 해야겠죠. 수령, 들을 권한도 있습니다.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4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포괄적 동남쳐요. 3번은 포괄적이 없죠. 4번은 포괄적이 있습니다. 그럼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다음 지급 다음에 동그라미쳐요. 기일 연계 동그라미 기일 연계해 줄 권한 있습니다. 포괄적 대리권이 있으면 기일을 연결할 권한도 있습니다. 5번 부동산을 매수죠.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살아있죠. 누가 다시 팔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무권 대리인들이 갑을 대리해서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갑이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왜 받았을까요? 그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묵시욕 추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매매계약을 추인해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갑이 추인한 때 들렸죠. 추인하면 소급표가 있죠.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소급표가 있어요. 추인한 때 들렸습니다. 3번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그럼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거절한 경우 매매계약은 갑에 대해서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맞았습니다. 4번 병이 상당액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료 확답을 채고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8일 동남쳐요. 8시운지 맞았죠. 바르지 않은 때 추인을 거절 동남쳐요. 거절로 봅니다. 5번이 135조죠. 을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을은 병 선택 맞았죠? 상대방 선택 맞습니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의사표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청약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맞았어요. 그때 효력이 생기죠. 이번 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어서 유효죠. 다음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죠. 처음부터 무효 틀렸습니다. 그대로 유효입니다. 이게 이제 4, 5번이 2022년 행정사 변형이죠. 그러면 3번에 밑에 점이 찍어 있죠. 이걸 제가 변형한 겁니다. 우리 시험과 상관없으니까 그걸 빼고 제가 우리 시험과 상관이 있는 지문으로 변경한 게 밑에 점이 찍어 있는 거예요. 그럼 3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에 동남쳐요. 통정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됩니다. 4번 표의자가 과실 없이 도구남쳐요. 과실로 그럼 틀리죠. 무과실 기억하세요. 올해 간평에 과실로 나왔죠? 틀립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112조죠.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가 도달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법정 대리인이 안 후에 그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6번 법률행위 설명 옳은 겁니까? 이것도 세무사 변형이죠. 그럼 박스에서 기억에 점이 하나 더 있죠. 기억 지문을 제가 변형한 겁니다. 이 변형한 걸 제가 알아맞게 다 우리가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귀여워요. 아주 귀엽습니다. 자, 그럼 기억. 대리권 수요는 분료식 맞았죠? 수권행위는 분료식입니다. 니은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디귿 의사표시 존재는 법률행위 성립 요건으로서 맞았죠. 우리가 지금 본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모구자 의사표시 맞습니다. 그 다음 가로쳐봐요. 자, 가로 법률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자 가로쳐요. 이 자가 증명 맞았죠. 즉 매매했잖아. 우리 매매했잖아. 누가 증명해요?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계약서를 들이대고 우리 계약했잖아 라고 증명하는 거죠. 한편 무효와 취소는 그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데 여기처럼 의사표시 존재는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다 맞아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그 토지는 허가를 먼저 받고 매매를 해야 정상이죠. 이 정상적인 건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근데 허가 없이 매매해요. 이 비정상이죠. 이 비정상을 민법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허가 없이 매매했지만 나중에는 허가를 받기로 했대요. 이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반면 우린 영원히 허가 따위 받지 말자 이렇게 허가를 잠탈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면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허가구역은 매매할 때 허가가 없어요. 그럼 그 매매는 무효가 되는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유효로 바뀌죠. 그럼 처음에 무효였지만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 상태를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라 하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를 나눠요. 그럼 유동적이란 위쪽에서 제일 위쪽에서 허가를 받는답니까? 안 받는답니까?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전제로 한 게 유동적이죠. 따라서 유동적이란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무효는 계약상 효력 없단 말이죠. 즉 물권적, 채권적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하 판례 보실 때 허가 협력 쪽은 뭐든지 있다 하시면 되고 계약 내용은 뭐든지 X, 뭐든지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허가 협력 의무 있잖아요. 근데 허가에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 협력하라고 서로서 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 그걸 배상액을 예정해도 약정 유효입니다. 이렇게 뭐든지 다 있다 하면 돼요. 딱 하나 해지만 못합니다. 이것만 주의하세요. 해지는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하죠. 그럼 허가구역이더라도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뭐가 주된 의무죠? 매매는 돈 주고 등기하는 게 주된 의무고 그런 걸 안 할 때 해지하는 겁니다.
이 허가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라 이걸 안 하면 해지는 못해요.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해지액수 이관을 주의하세요. 그 다음 무효라 계약상의로 없으니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계약 해지도 못합니다. 여기 해지 두 가지 못하네요. 이 두 해지는 다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지를 못한다가 이 해지 두 개입니다. 따라서 유동적 모의더라도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지는 할 수 있어요. 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유동적 모의에서는 허가 협력해야 되죠. 즉 허가받을 국리를 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뭐 계약금 중도금 줬다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적 모의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쪽인가 계약 쪽인가 잘 비교하세요. 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매수인은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 그럼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매도인에게 허가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아까 허가 받기 전은 무효라 이행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2번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 동그라미쳐요. 허가 쪽이지만 해지만 못한다 그랬죠. 3번 매도인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게 선의행위죠.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죠. 그리고 허가 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후행이죠. 허가를 먼저 받아야 유효가 돼서 매수인이 돈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선의행, 뒤쪽이 후행, 동시행 아닙니다. 4번 처음부터 허가를 폐지하는 계약을 맺어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확정 무효가 됐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매도인은 토지거래가 받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가 이게 해약금 해지죠. 그럼 계약금 해지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정답이 4번입니다. 8번 취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취소할 수 있는 미성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 동그라미쳐요. 씁니다.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 즉 부모님이죠. 그럼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 그 취소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틀렸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141조 제한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앞에 선의가 없죠. 선의, 악이 똑같습니다.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 동그라미쳐요. 현존한 데에서 상환, 부당이득 반환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할 때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이 똑같습니다.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3번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의 포괄제 승계인 동그라미쳐요. 그럼 승계인은 특정 승계이든 포괄 승계이든 다 취소권이 있습니다. 4번 취소권은 추인, 인이 세 글자라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내에 맞았고 다음 법자가 써보면 10글자라 10글자예요. 법률행위 한 날 10년 내에 맞았습니다. 5번 의사표시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죠. 구두도 가능하고 묵시적 가능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조건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법조문 그대로죠. 조건 성취에 의하여 이익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조건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자, 2번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기성조건이죠. 그럼 써보세요. 플러스예요.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지 조건이 효력 소멸 조건이라 씁니다.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썼나요?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럼 무효가 돼야 돼요. 제일 끝에 조건 없는 틀렸죠. 조건 없는은 유효거든요. 틀렸습니다. 무효입니다. 3번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된 데부터
효력이 생기는 효력 발생 조건이죠. 4번도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 성취 여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 해하지 못합니다. 5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즉 조건부 권리도 또는 기한부 권리 똑같죠.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담보 다 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조건은 이거 다 법조문이죠. 법조문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10번 사례입니다. 갑이 자신 소유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을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맞춰주기로 약정하였다. 옳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두 개가 동시행이죠. 1번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에 동그라쳐요. 이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통정의 시 무효인 경우, 그럼 무효인데 이행했으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을 명의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과 을 매매계약이 갑이 미성자임으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기자 현존 동그라미 141조 제한능력자는 선의약이 불문하고 현존 한도 부당이득 상환하죠. 3번 갑의 을의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다음 해제 동그라미쳐요. 해제한 경우 을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에 동그라미쳐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죠. 이렇게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죠. 우리가 해체였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여보세요? 해체할 수 있다. 4번 갑과 을이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 동그라미쳐요. 이행한 이후 을이 갑의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그럼 이제 부당이득 반환 동시행이죠. 그래서 갑의 매매대금 반환과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해야 되죠. 5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동그라미쳐요. 무효 상태인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을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유동적 무효는 허가 협력해야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통용모의고사 제2회 1번부터 10번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풀고 채점만 하면 이게 왜 틀리고 왜 옳은 질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꼭 들어서 정확히 옳고 그름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